신용 불량자가 폭증한다. 이 나라 복합 불황.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요, 중국의 상황은요 점점 나빠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잖아요. 예, 뭐 수백 조를 갖다가 풀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경기는요 회복되는 쪽보다가 오히려 말입니다, 예, 침체되는 쪽, 그것도 복합 불황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예, 중국은 감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지금 중국 경제의 현실 아니야? 이거 이대로면 진짜 힘들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표냐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 불량자 증가율입니다. 49.8%입니다.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 그러면 2020년이죠. 2020년 이후 지금 뭐 불과 한 3년 지났나, 3년 넘게 지났죠. 2021년, 2020년, 2021년, 2023년이니까 3년 가까이 됐네요. 그 사이에 신용 불량자가 49.8%가 늘어났어요. 와, 엄청납니다. 49.8% 한번 보실래요? 추세선으로 보면 이게 2020년 초에는요 570만 명이 신용 불량자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는요, 예, 854만 명입니다. 와, 엄청납니다. 하루에 증가폭이 3,000명이나 되고요. 이거 854만은 당연히 역대 최대 규모고요. 성인 노동 인구의 1%에 해당된다고요. 1%. 예, 1%면 충격적인 숫자 맞죠? 그것도 말입니다. 성인 노동 인구라는 게 18세에서 59세를 봤거든요. 18세에서 59세. 예, 여기가 말입니다, 신용 불량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70만 명이 284만 명이 늘어서 854만 명이 됐다는 뜻.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실제 말입니다, 이들이 왜 신용불량자가 됐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럴만도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예, 지금 신용불량자가 됐고요.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가, 예,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이 말은 영끌해서 집 샀다가, 예, 이자 못 갚으니까 신용불량자 됐다는 의미고요. 예, 사업하려고 대출 받았다가 사업이 폭삭망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지금 중국 경제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복합 불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안 되고, 예, 뭐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을 정도면, 예, 취업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취업도 안 된다는 것은 복합 불황이 이제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예, 신용카드에 대한 압류나 연체도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중국 초상은행의, 예, 어떤 지표를 보면 말입니다, 90일 이상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한 사람이 전년보다 26% 늘었대요. 90일 이상. 90일 이상이면 여러분 3개월이잖아요. 3개월이면 고정이하 여신으로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예, 완전히 폭삭 망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지금 올해 9월까지 말입니다, 예, 실제로 중국의 압류 건수를 보면요 58만 4천 건, 전년 대비해 보면 30%가 늘었다는 겁니다. 30%. 그러면 신용카드가 26%가 늘고요. 예, 여기에, 예, 압류 건수가 30%가 늘어났다. 그러면 중국의 상황이 굉장히, 예, 복잡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은 말입니다, 경제활동도 위축이 되고 거기에 따른 빚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중국이 우리나라처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나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렇게 보도하는 것을 보면요. 중국의 상황은 예상보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죠. 게다가 말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5월에 1% 정도 주택 가격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6월에 0.0%로 떨어지더니요. 7월부터 8월, 9월, 10월 계속해서 마이너스 0.1%입니다. 사실 이것도 말입니다. 저는 통계를 솔직히 잘 못 믿는데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생각보다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이 정도라면 집값은 저는 더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쁘다는 뜻이고요. 실제 부동산 개발에도 보면 투자액이 10월까지 말입니다. 마이너스 9.3이 됐어요. 올 1월 2월에는 1월 2월까지 다 합쳐서 마이너스 5.7이었는데 지금 10월에 마이너스 9.3, 11월은 어떻게 될까요? 12월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봐선 작년에 마이너스 10%보다가 올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경제의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폭삭망했다. 부동산이 폭삭망하면 최악의 상태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다시 말해서 부동산이 좀 더 성장을 했었어야 되는데 회복을 했었어야 되는데 회복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입니다. 중국의 실업률은 지금 7월에 발표를 중단했잖아요.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이 6월까지 21.3%였거든요. 그런데 올 7월부터 발표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좋은지 나쁜지.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7월의 실업률을 보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7월의 실업률이 5.3%였거든요.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21.3%에 중단했으니까 아마 21.3%보다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상황 어렵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GDP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978년만 하더라도 1.8%의 중국이 전 세계 GDP에서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2018년에 올라갔습니다. 15.9%, 2021년 18.4%, 작년에는 20%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17%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2021년 대비 2년 사이에 1.4%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국이 결국은요.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 이야기가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중산층이 붕괴하고요. 중산층이 붕괴하면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고꾸라졌다. 이렇게 보면 맞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중 갈등은 커질 거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의 상무장관이 옛날에 냉전 시대의 코컴처럼 다자가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건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그만큼 중국은 앞으로 복합 불황이 복합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저는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지만요. 실제 투자는 자칫 잘못하면 큰 코를 다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 지금 계속 나빠지는 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